최근 한국 내 반중 정서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같은 반중 정서는 중국이 자초한 면이 큰데요. 절임 채소 파오 차이가 김치의 원조라더니 이번엔 삼계탕의 원조가 중국 광동식 라오워징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조리법과 유래, 역사성이나 옛 문헌 기록은 쌍그리 무시한 채 무조건 자기들이 원조라고 우기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다가 의식주의 모든 우리 고유 문화를 중국 것으로 둔갑시킬 판국입니다. 한술 더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친다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주객 정도도 서슴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국내 운동선수나 배우를 조선족으로 소개하고 윤동주 시인을 중국에 포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 인류 무형무산에 등재한 아리랑에 대한 미련도 여태 못 버리고 있죠. 이런 중국이 이젠 한국발 초미세먼지가 상하이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의 연속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긴 한복을 한풀하고 억지 부리는 중국이 뭔들 자기들 거라고 못하겠습니까? 대꾸할 가치조차 못 느끼더라도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중국은 큰 산봉우리, 우리는 작은 나라라며 중국목을 말하는 문재인 보유국인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응하기 만무하겠죠. 최근 중국의 이른바 알몬김치 사태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 사태로 인해 반중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에서 추진 중인 한중 문화타운 건설 사업 이른바 춘천 차이나타운도 도마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른바 춘천 차이나타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조선 차이나타운의 공식 명칭은 중국 복합문화타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왜 중국 문화타운을 만드냐는 비판 여론 때문이었는지 지난 12일 한중문화타운으로 이름을 살짝 변경했는데요. 장소는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 일대이고 면적은 120제곱미터, 제곱미터로 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무려 36만 평 규모로 인천 차이나타운의 10배 규모에 달합니다. 강원도는 한중 수교 30주년 및 2022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기념하여 2022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중심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있습니다. 2019년 12월 강원도지사 최문순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춘천시가 추진 중인 라비에벨 관광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완수하기 위해 사업 방향을 중국 자본과의 제휴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를 위해 베이징에서 중국 복합문화타운 런칭 행사를 열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대한우슈협회 등이 참석해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 이때 최문순이 말하기를 중국 전통거리, 미디어 아트, 한류 영상 테마파크, 소림사 테마 공간, 중국 전통공원, 8대 중국 음식과 명주를 접할 수 있는 푸드존 등을 조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는데 자본금 출처가 차이나 머니이기 때문에 한류 영상 테마파크 등 우리나라와 관련된 아이템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자, 특히 최문순 경기도지사는 중국인민망 한국어판에 실린 인터뷰에서 저는 이 사업을 문화 1대1로라고 이름을 붙였다며 마음속에 까는 1대1로가 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1대1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직역하면 하나의 띠, 하나의 길로 중국과 유라시아 경제권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 국가 발전 전략인데요. 쟤를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고 경계하고 있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가 주목할 사안이 또 있습니다. 중국 복합문화타운 사업의 핵심적인 투자 세력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한국대표처 부대표 황희경과 이사 아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최근 역사 왜곡 문제로 방영이 취소된 드라마 조선구마사 작가인 박계옥의 소속사 자핑코리아의 대표와 이사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문화 예속화 시도가 사회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최문순의 강원도가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한중문화타운이 민심에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불거진 반중 정석 때문에 강원도 차이나타운도 함께 도마에 오르게 된 것인데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하루 만인 30일 오후 6시 현재 14만 4천여 명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잠시 이 글을 들여다보기로 하죠. 청원인은 춘천에 건설 중인 중국 문화타운이 착공 속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우리 문화를 잃게 될까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차이나타운의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얼마 전 중국 소속사 작가가 잘못된 이야기로 한국의 역사를 왜곡해 많은 박탈감과 큰 분노를 샀다며 계속해서 김치, 한복, 갓 등 우리 고유 문화를 약탈하려는 중국에 이제는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그런데도 왜 대한민국의 작은 중국을 만들고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고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호텔 건설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강원도 차이나타운과 관련해 급속히 민심이 악화되자 이에 강원도가 악화된 여론달래기에 나섰는데요. 강원도는 한중문화타운이 테마형 관광지일 뿐 중국인 등의 집단 거주 목적 시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강원도는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의 행정 지원을 하고 있을 뿐 도 예산 투입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원인의 청원 취재는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작은 중국을 만들고 우리나라 땅에서 중국의 문화체험 빌미를 제공해야 하는가였는데 강원도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에 네티즌들도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순공감을 가장 많이 얻은 댓글 순으로 몇 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 땅에 왜 중국 건물을 짓냐? 강원도 도지사도 조선족이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은 고구려도 진해 역사라고 우기는 동북공정의 중국이다. 이제는 한복, 김치 등 다 진해 거라고 우긴다. 차이나타운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중국인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시켜야 한다. 또한 의료보험 혜택, 투표권 죄다 박탈해야 한다는 댓글을 달아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양국 문화교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김치, 한복, 독립운동가에 이어 삼계탕마저도 중국 음식이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한민국 땅에 중국 도시를 만들고 싶냐? 그러다가 그 차이나타운 위치마저 중국이라고 하면 어쩔 거냐라고 분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동북공정 다들 알고 계시죠?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한 일련의 연구 사업을 말합니다. 본래 5년을 기한으로 진행이 됐으나 그 목적을 위한 역사 왜곡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죠. 동북공정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 고조선, 발해, 고구려 등의 한국 역사에 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은 반드시 차단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을 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는 사뭇 다르죠. 일본군 위안부 배상 문제, 독도 영유권 분쟁과 같은 한일 양국 간에 발생하는 역사 분쟁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지어 한일전 같은 축구 경기가 열리면 단순히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전쟁에 참전하는 자세로 축구를 보시곤 하죠. 자, 반면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관심이 적습니다. 다행히 최근 잇따라 불거진 중국의 만행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반중 정서가 불고 있는 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측면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존경받으려면 상대의 역사와 문화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중국이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존경하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이번 기회에 뭔가를 절실히 깨닫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